웃음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죠. 나만 알고 있기 아쉬운 재미있는 이야기들. 루시와 함께 나눠요. 오랜만에 찾아온 푸른 섬 루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다들 잘 지내셨나요? 3개월 만에 다시 푸른섬 루시입니다로 찾아왔습니다. 벌써 3개월이나 지났군요. 파노라마 앨범 준비하고 활동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난 줄도 몰랐어요. 맞아요. 모두 첫 음방도 하고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네, 푸른섬 루시입니다 1화 할 때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얘기를 나누는 고민 상담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각자 있었던 재밌는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소소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와. 벌써부터 어떤 사연이 왔는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과연 저희를 웃길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볼게요. 첫 번째 사연은 사춘기 남동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연은 남동생이 있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족끼리 웃었던 소소한 사연 하나 적을게요. 저에게는 2살 어린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동생이 요즘 사춘기 플러스 고1병이 같이 와서 부모님과도 마찰도 많고 가끔 반항도 하는데, 하루는 동생이 밤에 친구와 놀다가 집에 걸어온다고 2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를 1시간이 훌쩍 넘도록 도착을 안 하고 있길래 엄마와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어디쯤이냐, 왜 이렇게 늦냐 등 몇 번이고 전화를 했어요. 동생은 자기가 늦게 도착한 게 잘못인 걸 알고 혼날 거라고 생각했는지 엄마가 혼내기 전에 먼저 선수 쳐서 자기가 화난 척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전화를 했을 때 주차장이라길래 빨리 오라고 하고 잠시 뒤 집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와 저는 거실의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동생이 비밀번호를 몇 번이고 누르는데 못 들어오길래 엄마와 저는 제가 왜 못 들어오나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동생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뭐 하려는 건데? 엄마와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상황이 너무 웃겨서 바로 문을 열고 동생한테 갔는데, 동생이 엄마와 제가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생각했는지 문이 안 열려서 화난 채로 친구 집에 간다고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걸 엄마가 붙잡고 왜 집을 못 들어오냐며 비밀번호를 쳐보라고 했어요. 동생은 화난 표정과 말투로 비밀번호를 치는데, 만약에 비밀번호가 123456이면 동생이 123456 샵을 누르고 엄마한테 봐라 왜 안 열리냐 라는 표정으로 화난 걸 한껏 표출을 하더라고요. 비밀번호는 123456 별인데 말이죠. 네, 그 얘기 덕분에 한동안 친척집에서 다 같이 웃었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뭔가 피식되게 크고 웃게 되는 사연인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할머니랑 엄마가 저를 되게 귀여워하는 게 괜히 막 얄밉고 그랬거든요. 사연자님의 동생분은 엄청난 흑역사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 지난 추석 때도 왠지 친척들끼리 이야기가 또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혹시 저희 루시 여러분들도 사춘기 때 이런 흑역사 같은 것이 있는지 한 번씩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나는 그거 있어요. 저는 그 옛날에 집에 이렇게 혼자서 샤워를 하는데 집에 보통 없으면 화장실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샤워를 하거든요. 아, 네네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때 한창 아웃사이더 연인과의 거리라는 그 곡이 되게 유행할 때였어요. 아, 네. 중학생 때. 네. 그래서 그거를 진짜 누구보다 빠르게 불렀어요. 진짜. 근데 안방에서 형이 나와가지고 화장실을 닫아주더라고. 나는 그 전나로 있었는데. 네, 형님이 형을 되게 귀여워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도 있어. 나는 초등학생 때 첫사랑이 있었는데 여자애가 그 여자랑 나랑 이제 공식적으로 되게 사귀는 사이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전교적으로 완전 퀸카였어가지고 인기 너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나는 이 친구가 언제 또 막 멋진 남자애들이 와서 막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나는 마음이 항상 힘든 거야. 내 여자친구인데 불안하고 막 첫 연애니까. 첫 연애라고 하기는 웃기긴 한데. 그렇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한번 밀쳐냈었어.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그래서 5학년 때 다른 반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후회가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을 편지로 적어가지고 이 메모처럼 이렇게 접어서 걔네 반 앞에서 이렇게 종례 시간 될 때까지 기다렸어. 난 종례 끝났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애들이 종례 끝나고 우르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애들 막 많고 선생님 계신데 편지를 주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그거를
던져버렸어 그 창문 쪽으로. 걔네 교실 창문 쪽 신발장 쪽으로. 부끄러워서. 그랬더니 교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보고 히 하고 도망갔단 말이야. 집까지 계속 뛰어갔어. 근데 분명히 그 반 사람들 다 내 편지를 받겠지. 근데 그니까. 내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원상아 너 그 예술인의 반 그 선생님이 내일 교실로 오래라고 말했다고 해서 너무 무서운 거야. 안 그래도 부끄러운데.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은 나 좀 위로해주고 하려고 부르셨을 텐데 그때는 너무 그게 화가 나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이러고 그랬어. 이제 그랬겠다. 진짜 부끄럽겠다. 나 같아도 진짜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고 다녔을 것 같아. 그래서 잘 됐어요 결국에? 아 그러고 나서 그 친구는 1년 뒤에 다른 멋진 친구와 아. 아이고 예. 지금은 안 만나고 있을 거예요. 슬픈 스토리였네. 지금은 안 만나고 있을 거예요가 네, 뭐야? 아무튼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아, 예찬 형님은 네네. 친동생이 있는데 혹시 동생분 사춘기가 없었나요? 난 내가 내 스스로가 너무 말썽을 너무 많이 부려가지고 음. 동생 사춘기를 제가 뺏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사춘기로서 그 자기의 그런 마음을 표출할 시간이 없었어. 아. 나 때문에 내가 다 해버렸어. 아. 네,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제 이 사연을 듣고 노래 하나를 선곡해 왔어요. 유나 선배님의 비밀번호 481.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1, 2, 3, 4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8번 웃고 6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날 열어주는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예, 부끄럽네요. 노래를 들으니까 학교 앞에서 옛날에 저 그 떡볶이 사 먹었던 때가 기억이 나요. 떡볶이요? 갑자기요? 떡볶이. 컵볶이. 얼마 하셨어요? 저도 진짜 500원에 그 한 컵이었어요. 그 저희랑 컵- 똑같네요. 예, 순대도 넣어주고. 나 때는 300원이었는데. 뭐야? 그 치킨 볼 같은 거 콜라 위에 이렇게 했었던 거 콜팝, 있는데 콜팝. 맞아. 그 위에 치킨 진짜 그 맛있었지. 이제 그 반장 선거할 때 항상 이렇게 반에 그치, 돌리는 그치. 그거. 그게 1,000원이었어. 와. 나 때는. 형들은 우리는 천양 2,000원이었는데. 전 양. 전야 그 정도는 아니죠. 상평통. 네, 그럼 다음 사연 광희 씨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사연은 학창 시절 있었던 재미있는 사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 전 대학생 월월이에요. 루시 오빠들은 중고등학생 시절 재미있는 추억이 많나요? 많죠. 저는 나름 지역에서 성적 따기 어려운 학교를 다녀서 공부만 열심히 하느라 즐거운 추억이 많진 않아요. 그래도 소개할 만한 재미있는 추억거리가 딱 하나 있어서 오늘 소개하려고요. 좋아요. 때는 고3 이맘때 모의고사가 끝난 날이었어요. 와우. 시험을 친 날이라 일찍 하교할 수 있었는데도 저를 비롯한 반 친구들 6명은 그날도 남아서 공부를 했죠. 열심히 했구나. 그렇게 열심히 오답풀이를 하던 중 한 친구가 오. 하는 소리를 냈어요. 근데 그걸 듣고 다른 친구가 무의식적으로 신땡 떡볶이 땡긴다 라고 혼잣말을 한 거예요. 네네네. 네, 그걸 들은 다른 친구들이 헐 대박 완전 좋아 라며 동조했고 저희는 몰래 신땡 떡볶이에 주문 전화를 걸었고 쉬는 시간 10분 안에 몰래 교실로 가지고 올라오는 007 작전을 세웠어요. 007 작전. 빰빰빰빰빰빰빰빰 이게 007인지 모르겠지만 네 맞는 것 같아요. 동드르덩덩. 맞다. 동드르덩덩 이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민첩한 두 친구가 쉬는 시간 안에 재빠르게 언덕을 내려가 받아오는데 성공했고 오. 저희는 네네네. 복도 쪽 창문에 커튼을 치고 침묵의 떡볶이 파티를 즐기기 시작했죠. 맛있겠다. 이거 먹을 때도 그니까. 하고 이제 그런 소리도 못 내는 거죠. 침묵의 파티니까. 네. 등등등. 그리고 그런데 저희가 먹기 시작한 지 10분 만에 오 마이 갓. 그것도 담임 선생님께 걸려버렸던 오 거예요. 마이 갓. 담임쌤은 처음에 어이없어 하시다가 애들이 얼마나 떡볶이가 먹고 싶었으면 그랬겠냐 싶으셨는지 교장 선생님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 아니에요? 네, 그러고 나가시면서 잠시 후에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을 들고 나타나셨대요. 오. 저희는 환호하며 반겼고 와! 하면서 반겼대요. 네네네. 저희 6과 담임 선생님만 아는 비밀을 만들었답니다. 이제 비밀이 아니네요. 네.
시간이 지난 지금 당시를 떠올려 보면 분명 엄청 힘들기만 했었던 것 같은데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추억 하나에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또 고생하고 있을 수험생 왈왈이들도 분명 이 힘든 순간들도 아름답게 추억할 날이 올 거란 걸 믿고 수능 날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이 수능이 3달 남은 수험생 왈왈이 동생들을 비롯해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많은 왈왈이 분들께 힘이 되었길 바라며 글 마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루시예요. 와. 오, 기분이 잘 좋아지네. 들었다. 네, 이 사연은 이제 재미와 훈훈함. 그러니까. 진짜 두 가지 다 갖고 있죠. 네, 맞아요. 마지막에 써주신 글 덕분에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따뜻해지는 기분을 좀 받았어요. 맞아요. 네, 이번 수능이 코로나 때문에 약 한 달 정도 미뤄졌다는데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수험생 왈왈이 분들 항상 화이팅 하세요. 파이팅. 네, 여러분들은 근데 중고등학생 때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때 키가 엄청 작았어요. 아 진짜요? 네, 키가 지금도 좀 작은 편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좀 약간 상상 이상으로 작았어요. 아 진짜. 그래서 반 친구 애들이 엄청 귀여워해 줬는데 내가 근데 항상 그 체육 시간이나 그 점심 시간 있잖아요. 밥 먹고 그때 애들이 농구를 하는데 내가 농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내가 다른 약간 그 축구나 이런 거는 항상 껴서 했는데 애들이 농구를 안 껴줬어. 근데 그 중에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키가 엄청 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를 항상 목마를 태우고 농구를 같이 시켜줬었어. 목마를 태우고. 네. 그 기억이 있네요. 엄청 착하네요 요즘. 그러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그때 친구 아니야? 미안하다, 친구야. 그 형이지 나한테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때 목마 태우고 이제 골을 많이 넣었어요? 어, 목마만 태워준 거예요 그냥? 예. 어. 농구를 이게 공을 잡지를 못하고? 예. 그리고 별로 이렇게 기동력이 별로 없었어요. 수비만. 예. 두 머리 오은 거 같아. 그냥 농구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저는 그 고등학생 한 1학년 때쯤에 현장학습으로 그 에버랜드를 갔어요. 네네. 친구들이랑. 근데 이제 같은 반에 좀 겉도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내향적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같이 어울려 다니는 이제 친구들이랑 가기 전날쯤에 저 친구가 만약에 가서 친구가 없이 혼자 다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물어보고 괜찮으면 같이 이렇게 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같이 에버랜드를 같이 돌아다니면서 놀았죠. 근데 이제 저랑 그 이제 그날 처음 이제 놀게 된 친구랑만 무서운 거를 그날 잘 못 탔어요. 지금 잘 탔는데 그래서 애들이 다 그 T-익스프레스를 이제 타러 간 거죠. 무서운데.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어. 그래서 막 그 아. 소문도 되게 많고 막 뭐 타다가 막 이렇게 뭐 다친 사람이 있네 뭐네 막 이런 괴담이 막 돌 때여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저랑 이제 그 친구랑만 못 타고 나머지 친구들이 타러 간 사이에 이제 저랑 그 친구 둘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3D 안경을 끼고 무슨 유령 나오는 3D 안경 이렇게 남자 고등학생 둘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뭐 남자 둘이서? 굉장히 그 기억이 남아요. 그 친구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아, 진짜? 고마웠다고 진짜로. 예, 요새 막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도 못 하세요? 지금은 잘 타요. 그래요? 그때는 뭔가 괴담이 좀 있었어. 그런 것 때문에 못 하구나. 고등학생 때. 예. 거기 뭐 그 무서운 거 나오는 거는 괴담이 없었어요? 그거는 그냥 유령 나오는 그냥 제가 좀 들어보니까 저 유령 나오는 3D는 유아용이에요. 맞아. 맞아요. 애기 귀신인 거예요. 그 약간 유령송에 나오는 유령 같은 거 나오는. 네. 근데 저도 하나 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페루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네네. 그때는 이제 제가 한 수업을 이제 점수를 미리 제가 따놓고 이미 점수를 많이 따놓은 상태라서 그 수업에 사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그때 페루 전통악기에 제가 이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업에 안 들어가고 3층이 원래 수업을 들어야 하는 곳이고 4층이 음악실이었는데 이분처럼 몰래 이제 007처럼 나가가지고 몰래 기어가지고 나가가지고 4층으로 올라가서 음악실에서 음악 선생님한테 저는 페루 전통 악기를 배우고 싶습니다. 해서 배웠어요. 배우고 있는 도중에 이제 학주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학생주의. 학생주의. 학생주임님이 와가지고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음악이 너무 하고 싶어서 음악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너는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엄청 그래. 그러면은 너는 여기서 음악을 배우고 있거라 하고 그 졸업할 때까지 계속 음악실에서 저는 계속 놀았어요. 와, 진짜 근데 진짜 좋으신 분이네. 네, 완전 광일이를 완전 생각해 주시는 분이었네요. 약간 근데 귀찮아하는 것 같기도 했고. 그럼 안 되는데. 예, 그렇네요. 어쨌든 이제 예쁜 글을 써준
저희 사연자분과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많은 왈바리 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면서 콜드플레이의 픽스 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후.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When you try your best but you don't succeed, when you get what you want but not what you need, when you feel so tired but you can't sleep, stuck in reverse.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이어서 세 번째 사연은 귀여운 말실수에 대한 사연인데요. 원상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말실수. 이거 뭔가 내 경력인데. 네, 원상님께서 시작하자마자 원상님께서 천둥공부라는 말을 하신 것처럼 벼락치기를 제가 천둥공부라고 말해가지고. 아, 진짜요? 기억나요. 네, 제 친구의 동생도 귀여운 실수를 많이 합니다. 편의상 밍밍이라고 부를게요. 좋아요, 좋아요. 아직 어린 초등학생이니 여전히 어휘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귀여운 실수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하루는 친구의 동생이 피아노 학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때는 가을이었고 겉옷을 걸친 날씨였어요. 지금 같은 네, 딱 지금 같은 날씨. 네. 그런데 이 밍밍이가 자신의 겉옷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지 어머니께 엄마! 밍밍이 바람둥이 점퍼 어디 있어? 라고 아주 당당하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바람둥이요? 이해하셨나요? 바람둥이 점퍼? 바람둥이 점퍼. 바람 점퍼. 바람막이. 바람막이. 와우. 예. 아주 좋아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참으로 묘한 조합의 단어를 창조해버렸더라고요. 네. 비슷한 비슷한 또이 다른 인어가 있어요. 학교에서 제비뽑기로 자리를 바꿨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나 본데 누나 오늘 학교에서 까치뽑기로 자리 바꿨다? 까치뽑기요. 까치뽑기. 너무 귀엽다. 다시 한번 뭔가 주워들은 건 있지만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귀엽다. 그 외에도 테두리 치킨 이거 탄두리 치킨을 테두리 치킨으로 산만한 아이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마 성실한 아이가 될 거예요 등 이거 많은 명언을 남겼다고. 끝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튼 친구 동생이지만 제 동생 삼고 싶을 만큼 귀엽습니다. 귀엽다 진짜. 나도 내 동생 삼고 싶다. 우리 밍밍이. 밍밍이라고 하니까 좀 귀엽다. 강아지 이름 같기도 하고. 어쨌든 산만한 아이라고 하는데 진짜 귀엽다. 근데.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아니, 저도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벼락치기를 천둥공부라고 잘못 얘기한다거나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전벨트를 운전벨트라고 생각나는 대로 이제 뱉고 보는 거거든요. 운전벨트.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제 그 단어 뭐였지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바로 그냥 말하는 에이백 하고 바로 그냥 말해버리는 거야. 그냥 내를 거치지 않고 그냥 확. 맞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제 나랑 우리 엄마 보고 너희를 위해서 어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기록을 해놔야 된다고. 아유. 근데 나도 이런 적 있어. 네. 나 생각이 났는데 그 예전에 작년에 그 슈퍼밴드 끝나고 나서 한창 이제 공연할 때 홍대 V홀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곡이 그 이적 씨의 이상이었어요. 예선을 들려드리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죠. 마지막 곡 이적 씨의 이상해 씨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상해 씨. 이적 씨의 이상해 씨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할까요? 그리고 공연 끝나고 그 폴라로이드를 이제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포트폴리오를 드리겠다고. 포트폴리오요.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슈퍼밴드에서 제가 불렀던 누구 없소를 항상 모든 분들이 이제 여보세요라고 여보 없소 막 이렇게. 맞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 생각이 안 나는 단어가 있어요. 네네네. 이거가 제가 정확하게 5번 까먹고 4번 찾았던 그 단어인데 지금 까먹은 상태예요. 저번 달에는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까먹었는데 이게 살짝 우위에 있는 사람이 살짝 하위에 있는 사람한테 너 그러면 안 되지. 너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니? 라는 말인데 가소롭다 아니고 뭔가 지금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이 안 나. 까먹었어요 제가 또. 내 이 녀석 파렴치하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인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이걸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몰상식. 근데 중요한 건 저한테도 말했었잖아요. 몇 달 전에. 근데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저도 까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럼 여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또 언젠가 생각나겠지. 나중에 생각나면 방송에서 한번 근데 이게 진짜 평상시에 자주 쓰이는 단어라 가지고 맞아, 그래서 맞아. 너무 답답한 거야. 맞아. 저희 청취자분들이 또 이렇게 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근데 저도 있는데 네네. 저는 이제 스페인어를 계속 썼잖아요. 6년 동안. 6년 동안 썼는데 한국 와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스페인어를 계속 쓰다 보니까 원래 물 갖다 줘라고 하면 되는 거를 이제 섞어가지고 쓰는 거죠. 이제 물이 아구아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구아 좀 갖다 줘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한국 분이 무슨 소리야 못 이런 알아듣지.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반대예요. 제가 스페인어를 안 하고 한국어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어로 말해야 될 때 자꾸 뭐 한국말을 껴넣어? 네, por favor dame agua 해야 되는데 por favor 물 por favor 뭐 한국어를 자꾸 말해가지고. 아 근데 진짜 오래 살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을 네, 것 맞아요. 같아. 네, 많이 헷갈려요. 헷갈릴 것 같아. 근데 네네. 이게 저 말하고 싶은 게 갑자기 동생 얘기하니까 말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제가 저번에 페이스북 마지막 라이브 방송 때 네네네. 제가 마지막에 중간에 이제 한번 지효 읽어서 말을 이어나가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거를 맞아요. 좀 해명을 하고 싶어서 다들 오해하실까봐. 그러니까 절대 뭐 전 여자친구 이런 거 아니고요. 제 사촌 동생이에요. 네, 사촌 동생인데 이 지금 이 사촌 동생도 연예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 괜히 말하면 안 될까봐 당황해서 말을 못했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바뀌었었어요. 이 동생 지효는 저보다 훨씬 더 철도 빨리 들고 막 머리도 똑똑하고 이쁘고 막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철들 거 대신 여동생이 먼저 철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네. 동생이 너무 가지고 싶었어가지고 이 지효를 되게 제 친동생처럼 만나면 너무 좋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근데 동생 있으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남동생이잖아요. 근데 예. 예찬이 형 같은 경우는 남동생이니까 이제 여동생은 또 다를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형이 힘들었을까요? 성찬이가 힘들었을까요? 부모님이 제일 고생하셨어요. 아빠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예. 좋습니다. 네, 뭐 그러면은 제가 이분에게 밍밍이에게 추천해드릴 음악은 제가 밍밍이 나이 때쯤에 엄청 유행했던 노래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죠. 네, 버즈의 활주입니다. 정말 추억의 노래네. 진짜 옛날에 많이 들었었는데. 네, 저 초등학생 1학년 때 지금 기억났어. 초등학교 1학년 때 딱 첫 자리가 맨 앞이었어. 근데 내 왼쪽 자리 친구 짝꿍한테 안녕 나 원상이야 하고 인사 초등학교 1학년 때 했는데 너는 무슨 음악을 제일 좋아해? 이랬는데 내가 이걸 얘기했었어. 오. 아 진짜. 너도 한번 들어볼래? 오. 그랬었어. 초등학교 1학년 때 내게 허락된 건 힘겹기만 한 멋진 미래.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1, 2, 3, 4. 내게 허락된 건 힘겹기만 한 거친 미래라 해도 나를 깨운 꿈에 모든 걸 걸고 달려갈 거야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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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켜봐 이게 있어요, 맞아. 예. 추억의 노래네. 예. 다들 알고 있네요. 아, 네네네. 그럼 이제 마지막 사연. 이번 사연은 일본인 왈왈이께서 아이고, 보내주신 네네. 사연입니다. 사연을 한국어로 적어주셨는데 오. 너무 잘 적으셨어요. 오. 진짜 놀랐습니다. 아, 그래? 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사는 일본인 왈왈이입니다. 안녕. 혹시 루시 멤버분들은 고구마 좋아하세요? 좋아요. 저는 너무 죄송해요. 아 오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옆에 있잖아요. 오신 예. 줄 알았어요. 물어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곧 고구마가 맛있는 계절이 다가오네요. 오늘은 그 고구마에 대한 제가 겪었던 일을 얘기해 볼게요. 고구마에 대한 해주세요. 겪었던 예. 일? 예. 오. 먼저 일본에 고구마랑 발음이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오, 예. 코구마라고 하는데 코는 작다. 네, 크기가 작다라는 뜻이고 구마는 그 동물 중에서 곰을 뜻하는 쿠마 예, 그렇죠. 그래서 코구마 이렇게 하면 애기곰이라고 일본인들이 이제 단어를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국어를 잘 몰랐었거든요. 어느 날 어느 정도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고등학생이랑 수다를 떨었는데 그 학생이 저한테 고구마 피자 먹은 적이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피자 먹은 적이 있어요? 는 일본어로 말했으니 저는 고구마도 일본어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일본어로 물어본 거지. 그래서 아.
한국에서는 고구마를 먹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오 마이 갓! 애기곰을 먹냐고. 안 먹어요. 예. 애기곰을 먹냐? 그래서 그 학생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학생도 깜짝 놀라가지고 일본에서는 고구마를 안 먹어요? 엄청 맛있는데? 큰일 났다. 심지어 한국에선 고구마 돈가스도 있고 마이 갓. 이렇게 말한 거지.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네네. 애기곰을 돈가스로 먹는다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어이구야. 그래서 서로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돌면서 에이 설마 약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저는 곰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학생한테 보여준 거예요. 학생이 말한 고구마가 이런 것이냐 이랬더니 학생이 웃으면서 고구마는 채소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서 바로 초록창에 찾아봐서 겨우 뜻을 알게 됐어요. 초록창.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어이없는 착각을 했네요. 그러니까 서로 착각했네. 저는 이 일이 있었던 후에는 고구마를 보면 왠지 항상 곰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겠다. 고구마는 일본어로 산마이모죠. 산마이모. 산마이모. 꿀팁. 좋네요. 언어 차이로 인해 생긴 귀여운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다. 한국어로 쓰신 거예요, 해외 팬분이. 진짜 잘 쓰셨다. 예. 나보다 말 잘하시는데. 정말 수정이 하나도 없어요. 인정.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자소서보다 더 잘 쓰여요. 진짜 잘 쓰시는데? 그니까 완전 잘한다. 초록창이라고 표현하시는 것도. 그니까. 이거 완전 고급 회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오, 굉장합니다. 좋네요. 그러게요. 고구마가 일본어로 애기곰이라니 처음에 들었을 때 진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애기곰. 그니까. 애기곰 피자 먹어봤어요? 애기곰 피자요? 애기곰 아니요, 돈가스. 아니요. 우선 고구마 하면은 저는 이제 추워지면은 저는 어묵 국물 좀 많이 생각나거든요. 약간 추워질 때 생각나는 게 다들 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때 이야기인데 수요일마다 학교 앞에 빨간색 트럭이 네. 와서 그 학원 앞에 타코야끼를 팔았어요. 근데 이제 완전 젊은 대학생 청년 형이 와서 열정으로 타코야끼를 하시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내 인생 첫 타코야끼였단 말이야. 맨날 만화로만 뭐 마르코는 9살 이런 데서 타코야끼 먹는 거 보고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항상 벼르고 있었는데 딱 그 형이 와서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 타코야끼 지금 생각해보면은 엄청 밀가루밖에 없이 좀 못 만든 타코야끼였는데 나는 그게 첫 타코야끼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매일 그 형을 기다리면서 타코야끼가 오면은 맨날 사 먹고 저녁 집에 가서 안 먹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로 맛있는 제대로 잘 만들어진 타코야끼를 먹어도 난 이제 맛이 없어. 나한테는 이 타코야끼가 맛있는 타코야끼인 거야. 되게 부자셨네요. 완전 추억에 타코야끼를 젖어 먹네. 있구나. 1,000원이었어요. 아 진짜요? 아, 네. 타코야끼가 그렇게 싸요? 6개에 1,000원이었어. 너 때는? 너 때는 형 때는 뭐 500원? 500냐? 조개 같은 걸로 사고 말고. 저게요? 물물 교환. 아무튼 이어주세요. 타코야끼 맛있겠네. 그 항상 주머니에 현금을 들고 다녀야 하는 이제 계절이 이어지는. 맞아요. 그러니까요. 붕어빵도 먹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옥수수랑. 저는 쌀쌀해지는 날씨에 어울리는 노래를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항상 겨울 때 약간 이렇게 공원이나 이런 데 누워서 음악을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항상 듣는 노래입니다. 최백호 선생님의 바다끝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다의 끝은 어딜까요?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하나, 둘, 셋, 넷. 아름다웠던 나의 모든 노을빛 추억들이 저 바다에 잠겨 어두워지면 난 우리를 몰라. 노래 엄청 좋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좋네요. 일본보다 한국이 좀 더 추워요, 사실. 네, 네네. 가을, 겨울 그래도 준비 따뜻하게 하시고 한국 공부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일상이 재미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루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좀 더 재밌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 선택은 언제나 하나. 말의 A.O.B. 네, 두 번째로 저희가 준비해본 코너는 많은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하나의 선택지로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이야기해보는 말의 A.O.B. 말의 A.O.B입니다. 저번에서는 휴양 vs 관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뭔가 얼렁뚱땅
휴양으로 의견이 모아졌었어요. 네. 기억나세요, 다들? 맞아요. 네. 저번 거는 진짜 뭔가 애매했어. 근데 우리 방금 탄식이 엄청났다. 아니, 현실 탄식. 저번 거 진짜 뭔가 좀 애매하긴 아, 진짜 했어. 애매했어. 보라카이? 보라카이는 근데 솔직히 좀 넘사벽이죠. 네, 그건 아, 인정해요, 예, 인정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A or B 주제는 바로 예. 초능력을 갖게 된다면 시간 이동 vs 수간 이동. 아 예. 초능력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면 네. 시간 이동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아. 순간 이동을 선택할 것이냐 그 두 가지를 놓고 저희가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히어로 영화를 보면 많은 히어로들이 멋진 초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초능력 중에서도 반대되는 두 가지 초능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도 라디오 시작 전에 의견을 받아보았는데 원상 상엽 씨가 시간 이동을 선택하셨고 저와 광일이가 순간 이동을 선택했어요. 이 주제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재밌게. 우선은 저는 시작하자마자 네. 우선 진영을 바꾸겠습니다. 아유,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순간이동 쪽이 사실 좀 더 가지고 싶긴 해요. 당연히 아, 순간 좋아요. 이동이에요. 전 3대1 뭐 그- I can do this all day. 실례가 안 된다면 대체 왜 시간 이동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사실 저는 이제 순간 이동을 오히려 선택하셨다는 거에 좀 의아했어요. 응? 대체 왜죠? 왜냐면 장소를 이동하는 게 뭐 물론 메리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시간을 이동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이제 혜택이 아, 주어지잖아요. 그거는. 왜냐면 뭐 내가 좀 아까 말했다시피 신발장에 편지를 많이 던졌던 순간이나 네. 뭐를 좀 되게 아쉬웠던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네. 뭐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샤워를 했던 뭐 그런 순간들이 있다든지 뭐 그런 약간 잘못됐던 나의 흑역사들을 이제 바로 잡을 수도 있고 물론 소중한 추억들이지만 그거보다 내가 정말 지우고 싶은 아픈 뭐 그런 아니면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어 약간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우선 나는 두 가지의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내가 후회될 때마다 시간을 헤프게 계속 돌려버리면 네. 인생에 뭔가 그런 아름다움이 없어질 것 같아. 네. 그거랑 네. 그리고 만약에 난 지금 이렇게 넷이서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아. 실제로 좋아. 근데 내가 과거로 가서 내가 후회되는 일을 하나 바꾸면은 이게 없어지면 어떡해. 근데 뭐 그런 제약을 두자면 사실 뭐 그런 거는 이제 좀 그럼 당신이 진 거예요. 문제가 되죠. 왜냐면 예를 들면은 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공간 이동을 만약에 했어. 공간 이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미래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그런데 아, 만약에 미래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시간 이동을 해서 자기 과거를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은 예. 자기 성격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시 미래로 왔을 때. 왜냐하면 자기가 실수한 걸로 인해서 자기가 반성을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현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고쳐버리면은 고치지 않고 자기가 또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최상현 씨 별로 아니 근데 잠깐만 얘가 이거 진짜 시간이동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성격 얘기하는 거 이제 광일이가 처음인 것 같아. 근데 굉장히 이제 네네. 예리한 포인트긴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게 당황하셨어요? 아니요. 잘 보세요.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예. 근데 시간을 흐르는 중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갔어요. 내가 예를 들면 뭐 광순이라는 친구에게 말실수를 한 게 너무 지금 마음이 아파서 네네. 친구한테 다시 가서 내가 미안하다 사과를 한다든지 네. 말실수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렇게 고쳐놓고 다시 내가 미래로 돌아왔다면 그것은 바뀐 과거의 시간이 흐른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과거를 간 순간을 이후로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성격은 그냥 과거로 갔다가 돌아온 상엽이가 되는 거죠. 과거로 갔다고 해서 내 그건 자신의 맞는 인격이 말이네. 변하는 게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주변에 있는 다른 상황들이나 네. 그런 것들은 바뀌어 있을 수가 있잖아.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있죠. 사실 뭐 그런 것까지 어떻게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하지만 제약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시간 이동이 주는 그런 혜택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순간이동을 고른 이유가 저는 이제 해외에 부모님이 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보고 싶었어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도 부모님 보고 싶다 이러면 갑자기 쌩 하고 갔다 오고 엄마 나 왔어 이러고 밥 좀 먹고 갈게 이러고 다시 밥 먹고 엄마 나 또 일하러 갈게 하고 쌩 하고 가면은 엄청 쉽잖아요. 그럼 이거를 밑바탕으로 해서 자 주제를 지각으로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예. 내가 일이 딱 일어났어. 10시까지 이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9시 50분에 일어난 거야. 근데 자 공간 이동을 하게 되면은 9시 50분에 일어나서 5분 안에 빨리 준비하고 56분 7분쯤에는 띵 해서 갈 수 있어. 갔다 올게 슉 하고 갈 수 있어. 그지? 근데 시간 이동은 어쨌든 간에 내가 걸어서 그 일터까지 가는 시간이
시간 그 자체를 건너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시간 이동을 해버리면은 10시 50분에 도착을 한다는 소리야.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순간이동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제가 시간이동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군대를 갔어요. 네. 2년을 기다려야 돼요. 나 때는 말이야. 예, 그쵸. 2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네. 공간 이동을 아무리 해봤자 갈 수가 없어. 사격장을 빨리 가든지, 뭐 식당을 빨리 가든지 밖에 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해주세요. 밤에 잘 때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피곤하잖아, 그럼. 잠을 자야 되는데. 군대를 갔어요. 2년이란 시간을 보내야 돼. 이때 네. 정말 필요한 게 공간 이동일까요? 시간 이동일까요? 나 질 것 같아. 저 공간 이동을 해도 돼요. 공간 이동에서 어떻게 하시게요? 왜 밤마다 집에 갔다 오면 되잖아요. 촬영을 하시겠다? 아 죄송해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걸로 해야죠. 촬영도 원래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 이동도 또 그렇게 하면 나쁜 거잖아요. 그렇게 제대로 안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간이 가버린 건데. 하지만 내가 자, 예찬이 형 지금 억울해요. 죄송해요. 제가 좀 흥분했네요. 아 예. 자기 군대 다녀서 안 다녀왔는데 시간 이동하는 사람이 그런다니까. 아니 근데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간 이동은 약간 과거로 돌아가는 좀 이로움이 많은 것 같고 순간 이동은 미래에 대한 약간 이로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런 것 맞네요.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순간 이동이 더 좋아요. 미래에 조금 더 좀 편리함과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과거는 과거지. 그죠? 추억으로 남아야죠. 그쵸? 네. 이게 뭐 과거에 고칠 거 많으세요? 과거 가서 로또 번호 같은 거 바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 이거 반박이 안 되네. 네. 그러세요? 아, 예. 아니 나 같은 경우에도 진짜로 바꾸고 싶은 그 어떤 그게 있어. 그 나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 막 그런 건데 내가 근데 만약에 시간 이동 능력자였으면은 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것 같아. 반성을 하지 않고. 그쵸, 그쵸. 어. 그러니까 사실은 공간 이동이 굉장히 이제 유용한 건 맞죠. 근데 부모님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제 뭐 만약에 훗날에 이제 부모님이 어쨌든 연로를 하시고 어쨌든 이제 세상에 나만 남겨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부모님이 보고 싶으면 공간 이동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정말 부모님이 만들어준 밥이 먹고 싶고 다시 먹을 수가 없어. 부모님 얘기를 하면 하시는 거 얘기하면은 부모님 얘기를 하시고 아니, 먼저 얘기를 하시길래. 걱정하지 마세요. 예. 내가 반박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비긴 어게인이 아니라 어바웃 타임이라는 정말 명장 영화가 있어요. 아시죠? 예예. 그 영화를 보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다시 보러 가려고 했지만 자기의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가 아버지를 보러 아이가 태어나게 더 과거로 돌려버리면은 아이가 계속 변하는 거야. 네. 아이의 유전자가 변하는 거야. 생김새랑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되는 거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가면 되잖아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태어난 후엔 못 보죠. 그럼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보고 싶을 텐데. 근데 원래 세상은 순리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누군가를 살리거나 그러면은 뭔가 혹시 모르잖아요. 자기의 아버지도 부모님도 이제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할 걸 다 하고 이제 나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또 세상의 순리를 다시 바꿔가지고 하면은 이제 또 내가 살아났나?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말 끊어서 미안한데 이거는 지금 네크로맨서가 아니라 그 과거로 돌아간다고 살아있던 그 그쵸, 시절로. 그쵸.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는 너 거지. 집에 갈 때 너 차 타고 갈래? 순간 이동할래? 그 있으면 순간 이동이 편하겠죠. 그럼 순간 이동 하세요. 하지만 난 시간 이동이 더 필요해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상엽이 형이 시간 이동으로 가장 바꾸고 싶은 과거가 있다면? 일단은 사실 저도 이제 과거에 뭐 이렇게 연연하는 성격은 아닌데 네. 일단 후회되는 것이 몇 가지 있다면 고등학생 때 제가 좀 같은 반 친구한테 그 친구가 나한테 좀 이렇게 되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뜻을 잘 못 알아듣고 장난기가 좀 심했던 그때 시절이어가지고 약간 장난인 줄 알고 그 친구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줄 모르고 그걸 좀 장난으로 받아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사실 그때 내가 정말 힘들었다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로 좀 연을 끊게 됐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저를 못 보겠다고. 네, 그래서 그때 되게 의지를 했는데 너무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생각이 일단 제일 먼저 났고 그리고 뭐 이것은 제가 선택은 하지 않겠지만 한 가지의 이제 키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로또 번호라든지 연금 복권 이런 거 건전하게 살 수 있는 제가 그런 아이템들. 뭐 근데 그런 거는 순간이동으로 다 근데 뭐 네.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우선 해외여행을 공짜로 갈 수 있어요. 이 연금 복권 하면은 뭐 돈 걱정은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긴 해. 순간이동을 하면은 순간이동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불법밖에 없어. 그쵸, 범죄. 그 점퍼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도 봤어요. 그거 보면 은행을 턴단 말이죠. 예. 그건 나쁜 마음은 짓이니까. 없었어요 그런 마음은. 아 정말요? 그럼 어떤 식으로 순간이동을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이었어요? 전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늦잠도 자고요. 좀 더 제 시간을 절약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이동을 하면은 너무 과거에만 얽혀 있을 것 맞아요. 같고 예, 미래를 생각해야죠. 미래를요. 미래를 생각 안 하고 만약에 부모님 얘기도 하셨는데 부모님이 계속 살아나기 계속 과거로 가면 똑같은 일상 또 반복하고 똑같은 일상 또 반복하고 그리고 해외여행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서 순간이동을 빡 했어. 마찬가지로 내가 해외여행을 가는 동안의 설렘과 친구와 비행기에서 나눴던 뭐 중요한 얘기들 아니면 못다했던 얘기들 뭐 비행기 공항에서 같이 막 짐을 싸면서 마셨던 맥주 같은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그것도 나한테 근데 그게 시간이 소중한 짧은 거라서 시간에 날아가면서 할 건데요. 저는. 그게 소중해지지가 않는 거지.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니야 원성아. 시간이동이랑 순간이동 둘 다 없는 게 낫겠네. 그거는 맞아요. 둘 다 없는 게 훨씬 차이가 좋네. 순리대로 있는 게 이유가 있긴 하죠. 그렇지만 저는 가지게 된다면 그냥 뭐 사용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뭐 진짜 안 사용하실 거예요? 긴박한 일이 아니면 저는 지금이 제일 좋기 때문에 좀 이따 집 갈 때도 순간이동 사용할 건데 있으면.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뭐 그냥 근데 오늘도 상엽이 형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일산까지 가신다고 하시는 거 보면은 저분은 공간이동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네, 신경조차 안 써요. 이미 아, 과정이죠. 저 형은 공간이동을 가지고 있어도 자전거 타고 일산 가실 분이에요. 맞습니다. 아. 네. 요행을 바라잖아요. 그러면 대충 의견이 조금 정리가 됐으면 저희가 이제 선택을 좀 해야 돼요. 자 우선은 팀을 옮길 수가 있어요. 우선 원상이는 너무 온 건가요? 아니면 한 명씩 자기가 말하는 걸 원하는 걸 말해주세요. 저는 사실 시작할 때 한번 바꿨었는데요. 시간이동에서 순간이동으로 다시 시간이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친구한테 했던 그것들이 너무 그거라서 바꾸고 싶네요. 네. 광일이도요. 저는 그냥 계속 순간 이동으로 있겠습니다. 순간 이동이요? 예. 저는 시간 이동으로 바꿀게요. 뭐 3대1 졌어. 저도 과거에 어떤 일이 조금 생각나기 시작해서요. 아 이렇게 과거에 얼마에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세요. 미래를.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상엽 씨는요? 저는 이제 역시 시간 이동을 선택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종합해본 결과 과반수로 인해서 시간이동 3명, 순간이동 1명으로 제 2회 말해요. A, B 예? 시간이동 vs vs 순간이동 루시의 선택은 시간이동입니다. 시간이동. 네, 결정하기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사실 이게 뭐 사실 저도 약간 좀 억지를 부린 부분이 있어서 예, 이게 맞아요. 뭐 더 좋다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휴양 관광에 비하면은 굉장히 논리적이었어. 맞습니다. 네. 둘중 하나만 있으면 사실 완전 좋죠. 그런 능력 같은 거. 그럼 이긴 팀의 상엽 씨가 대표죠. 히어로 영화에 잘 어울릴 만한 노래 선곡 하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선곡한 곡은요. 네. 사실 제가 이 대목을 보고 제가 약간 이런 히어로 영화에 딱 어울릴 만한 네. 연주곡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 곡을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연주곡을 맞습니다. 자, 벌써 라디오가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쉬워라. 이번 회에서는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소소하게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1화 때와는 다르게 오늘은 확실히 좀 더 뭔가 좀 재미 위주의 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네네네네. 확실히 저희는 이제 감동도 좋지만 이런 거에 뭔가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네, 열이 막 오르네요 지금. 재밌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루시 푸른 섬 자체가 뭔가 추억을 굉장히 떠올리게 하는 라디오라고 방송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근데 이런 추억 얘기하는 거를 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요. 네, 저는 요번 이런 추억에 관한 노래도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저는 이제 브이라이브로 이게 올라갈 건데 네네네. 자기 전에 들으면서 자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거를 계속 녹음했는데 자면서 이제 눈 감으시면서 빵 터지지 마시고 이제 주무시면서 이제 편히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라디오라는 컨텐츠로 저희가 이런 것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 뭐 미니게임 천국도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많이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항상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저희가 남았으면 좋겠고요. 그럼 여기까지 푸른섬 루시입니다의 예찬
상엽. 완상. 광일. 이었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사연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들 이번 파노라마 앨범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